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의 시대상, 문화, 예술, 생활 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문화 영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국인에게 밥은 음식 그 이상 무언가입니다. 따끈한 밥 한 공기만 앞에 있으면 행복하고 또 다이어트는 그날로 빠이빠이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정작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밥의 원료인 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관심했죠.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문화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해마다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식량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쌀 위주의 식생활보다는 혼식을 생활화할 때 가게의 보탬이 되면 물론 보다 많은 쌀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한 톨의 식량이라도 아끼기 위해 식사는 알맞는 양으로 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깃밥을 이용한다면 먹다 남은 밥을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식량을 아끼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해설 있는 문화영화 오늘의 해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밥 소믈리에 박재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쌀에 미친 남자 밥소믈리에 박재현입니다. 쌀에 미친 남자.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명 쌀미남이라고 부르죠. 쌀미남.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농담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와인 소믈리에는 있는데 밥 소믈리에도 원래 있는 직업인가요? 네, 원래 있는 자격이죠. 네, 직업이라기보다는 자격이고 개인 입맛에 맞는 쌀 품종 추천해드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만든 쌀의 어떤 레시피 그리고 쌀과 작곡의 블렌딩한 레시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쌀들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도 브랜드 추천해 주시고. 네,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방금 이제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그 밥소믈리에 인정 자격 시험을 쳐야지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험을 치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에서 일본. 밥이 일본이 많이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밥소믈리에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 가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군요. 예. 원래 그러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올해로 쌀 쪽을 일을 시작한 지가 올해 24년 됐습니다. 쌀 농사를 농사는 아니고 쌀 유통에 제가 유통이요. 네네네. 24년 되는데 이제 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쌀 시장이 너무 좀 체계가 좀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향후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밥소믈리에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인정시험을 치게 됐죠. 근데 참 추수가 올해 잘 됐다, 풍년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좋은 얘기도 아닌 게 이제 쌀이 남아돌면 당연히 이제 그 쌀값도 폭락을 할 거고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솔직히요. 지금 제일 큰 문제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 그럼 평균 1인당 하루에 한 2공기는 먹습니까? 쌀을요? 밥을? 200g을 한 공기를 쳤을 때 채 2공기가 안 될 겁니다. 한 공기 반 정도. 한 공기 반. 나머지는 빵이나 이런 거로. 그렇죠. 대체할 식품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쌀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지만 70년대 저도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그때 다녔는데 쌀이 그때 모자랐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기 겪으셨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릿고기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쌀 농사를 해도 우리가 이제 보리 이모작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쌀을 다 이제 벼를 이제 수확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심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음 추수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보리가 그 전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한 5월, 6월 정도. 이제 춘공기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 많이 났다고 저희도 삼촌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안 겪었습니다. 네. 자, 관련 보릿고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는 국민학교 3학년에 중퇴를 하고 가사를 이끄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그러나
논한마직이 없는 시골에서 가난을 구할 길은 막연한 것이었다. 진이가 캐온 나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얻어온 식은 밥을 다시 끓여 먹으면 진수성찬이었다. 지금 반찬도 하나, 둘, 두 가지의 간장 종지는 나올까 네. 보네요. 저건 밥이 아니라 죽인데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릿고개니까 이제 먹을 이제 보리도 없고 쌀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저위 생산이기 때문에 농가의 생활이 가난한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쌀과 보리 농사에서 오는 피해입니다. 덴마크보다 선생님, 제가 지금 농번기의 월별 노동 일수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저건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는 모두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도 손으로 해야 되고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에 반면에 이제 생산량은 작으니까 노동 일수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수확에 대한 그런 비중이 많이 작다는 걸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7, 8월 한참 추수 때는 노동 일수가 늘어났지만 그렇죠. 추수가 끝난 직후는 확 떨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아예 할 일이 없고요. 할 일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은 혼분식 장렬하기 위해서 도시락 검사까지 했다고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했죠, 진짜로요. 지금 40대 분들까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저도 50대지만 네. 학교 갈 때마다 이제 검사를 했죠. 학생님들이 도시락 뚜껑 열어.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잡고 섞였는지도 보고 혼난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스스로 검사도 하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밀가루 원조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죠. 한국투쟁 이후에 밀가루가 많이 수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또 쌀과 이제 곡식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9년도부터는 아마 쌀과 보리에 밀가루를 25% 이상 섞지 않으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제도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만큼 쌀이 귀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기 생활이 비교적 윤택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알뜰한 주부는 솜씨를 살려서 반찬을 맛있게 마련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밥만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만을 항상 먹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 식구들의 건강은 보기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랄수록 혈색이 나빠지고 차츰 말라가며 가끔 앓기까지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이 주부는 결과적으로 병 주고 약 주는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족의 영양 섭취 중 70%나 되는 흰쌀밥에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식생활을 고쳐서 밀가루로 만든 손쉽게 칼국수 드시라 건강 이거네요. 관리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보리 혼식과 분식 장려입니다. 즉 흰쌀밥 대신 수제비, 빵, 라면, 보리밥, 만두 등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리나 밀가루는 그러니까 쌀 먹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까 네. 다른 걸로 이제 배고픈 국민들 배를 이제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유도하는 거죠. 각기병. 흰쌀만 먹으면 생기는 병이요. 그리고 각기병 외에도 신경통, 건망증, 식욕부진, 피로감 등 지금 요 영상 자체로는 쌀밥만 먹으면 저런 병들이 나타난다라는 홍보성 예, 영상이죠.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전형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4배 정도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훨씬 낫다. 보리가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뭐 쌀밥 먹고 각기병 이런 정도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저렇게 쌀을 지금 낭비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쌀 가지고 지금 그 뻥튀기 하고 있는 거네요. 무슨 참고되냐는 듯이 뻥이야! 쌀을 죽여 심심풀이로 먹는 주식으로도 모자라는데 간식으로 저렇게 먹는다는 게 그렇죠. 옥수수 말고 쌀 뻥튀기가 맛있었어요. 맛은 있죠. 근데 저거는 개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먹었으면. 주인의 생각 좀 고쳐야겠습니다.
저런 정신머리를 고치자. 요즘 저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 대신에 이제 저런 밀가루 칼국수를 먹어라. 쌀밥만 가져갔을 때 니네 집 그렇게 부자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살아? 하루 음식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협조하게 되는 건전한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쌀 3알에 보리 1알 또는 하루 한 끼 분식으로 내일의 식생활을 설계합시다. 정말 쌀만 먹어야지 각기병이 걸릴까 그렇죠. 말까인데. 근데 많은 이제 반찬과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배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라면도 이제 물론 요즘 쌀라면도 나오지만 근데 라면 하면 이제 밀가루가 이제 주 원료인데 그 63년도에 이제 일본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라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밀가루 장려 정책의 일환이었었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라면 드시나요? 가끔 먹습니다. 예. 이제 라면은 사실은 몸에 별로 좋다는 제가 인식이 없어가지고 아, 네. 쌀라면이 나오면 드시겠네요. 쌀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쌀로 만든 건 무조건 좋습니다. 너무 쌀을 편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안 해야지 쌀 수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쌀 산업이 균형을 잡고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한 이런 그 쌀 소비 억제 정책이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이제 생산량이 좌우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동안 항상 쌀이 생산량이 모자랐었는데 70년대 초반에 이제 농기계들 쉽게 말해가지고 수학이나 관련된 수학과 생산에 관련된 어떤 손으로 하던 것들이 농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도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트랙터, 콤바인 이런 농기계가 등장해서 일단 수확량이 늘어났고 근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이제 1577년도에 처음으로 쌀 생산량이 4천만 석을 돌파했어요. 그게 지금 따지면 56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통일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개발 배경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 배고픈 국민들에게 이제 쌀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 3끼 정도는 충분하게 밥을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통일벼 이제 품종의 아버지인 뭐 허문회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5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통일벼가 그 통일벼 맞죠?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통일벼가 그럼 아직도 재배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밥맛이겠죠. 밥맛. 어찌됐거나 네. 저도 통일벼를 먹고 자란 세대로서 약간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동안 이제 70년대까지 이제 통일부 확대되다가 80년대 들어서 냉해 피해를 한번 크게 입었었어요. 통일부가 굉장히 생산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대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또 시기적으로 또 악기바리살이라는 새로운 품종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와 맞물려가지고 한국인들의 밥맛이 통일벼는 물론 생산량은 많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밥맛이 굉장히 많이 못 미쳤다. 찰기도 없고. 근데 이 쌀은 정말 맛있다. 아유,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 쌀이 없어가지고 배를 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쌀을 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쌀인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모시기 힘든 저희가 밥 소믈리에를 모셨는데요. 좋은 쌀을 골라가지고 밥을 맛있게 짓는 비결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결국은 좋은 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결국 좋은 쌀을 골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쌀을 어떤 거냐고 물으면 이제 인터넷에 날고 있는 쌀알이 땡글땡글하고 이물질이 없고 그런 누구나 아는 그런 일반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지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는데 지금은 도전 기술이 좋아져서 외형은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는 쌀의 품종 그리고 도정일자 이런 거에 따라 어떤 외부적 요인에 따라 어떤 품질의 기준을 정확히 아시고 쌀을 고르시면 정말 좋은 쌀을 고르셔서 좋은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도정 일자가 거기 써 있나요? 써 있죠. 지금 법적 기준에 이게 4년부터쯤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도정일자가 법으로 이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이야 다 뭐 이 품질이 비슷비슷한 것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쌀을 사오면은 그 안에 쌀벌레가 있고 돌도 있었어요 그때요. 밥 짓다가 이가 깨져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참 눈물에 참 힘들었던 70년대죠. 쌀이요
비싼 쌀이 있고 싼 쌀이 있고 뭐 골드퀸 같은 건 비싸고 이건 무슨 차이기 때문에 비싼 건가요? 정성이 더 들어갔나 이게? 지금 이제 쌀 사업이 이제 지자체별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어떤 품종들은 그 지역 외에서는 재배를 못하게 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법적이 아니라 그 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그 지자체에서 사버립니다. 아. 그래서 자기 지역만의 쌀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 소득을 더 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지키고 이렇게 생산하면은 수매가를 더 높여줘 주겠다. 네. 그럼 농민들은 판로가 없다 보니까 그 말들을 지키는 거죠. 그 비싼 수매가를 받고 수매가가 비싸지니까 쌀값은 비쌀 수밖에 없고. 비싸지겠죠. 예, 뭐 도정할 때 수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된 쌀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소비자를 먹었을 때 밥맛이 왜 이래? 이렇게 달라?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쌀도 지금 시장이 이제 중간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쌀도 가격이 싼 쌀 아니면 비싼 쌀 이렇게 양문화되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밥이 배고파서 먹는 그 시대가 끝났기 시대가 때문에 이제는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쌀, 맛있는 거, 맛있는 쌀. 좋은 거 먹겠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이거 정말 좋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이게 돈에 아까워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갓 지은 돌솥밥 네. 해주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밥맛만 좋아도 이제 다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장고에서 넣으면 밥이 약간 딱딱해지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일자도 중요하지만 밥을 언제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들이 이제 그 온장고에 들어간 딱딱한 밥을 이제 국밥에 넣으려고 여기 흔들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푹 빠지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제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이제 왔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된 우리 농업 기술이 세계 식량 부족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좋은 예로는 이제 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 쪽 세네갈이라는 나라. 세네갈. 축구 잘하죠. 예, 이제 그쪽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통일부를 기반으로 한 세네갈 현지에 맞는 품종 그 개발을 도와줘서 이제 이슬이라는 품종을 새로 개발하게 됐어요. 이슬은 소주 아닌가요? 이슬이. 이슬이, 네. 네, 그 품종이 이제 개발됐는데 그 현지에 굉장히 잘 맞는 품종 같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도 맞고 양도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쪽 식량 문화의 어떤 개선에 식량 부족 문제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K-푸드를 넘어서 K-라이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네요? 이제는 K-푸드도 좋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K-라이스. K-라이스. 예, K-라이스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우리나라 쌀 시장도 안정화되면 좋겠고 또 우리 쌀의 경쟁력은 정말 충분합니다. 밥맛으로 따지면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맛있거든요. 지금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쌀 산업이 어떤 발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은 경쟁을 가지고 있다.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이 튼튼해야지 밖에도 잘 되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쌀을 좀 많이 드시고 사실 좋은 품종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2, 3년 만에 사장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쌀 소비량이 하락되는 거 참 안타까우시죠? 네, 안타깝고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체식품도 많고 하지만 일단은 정보들이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 네.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소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진짜 팩트, 가짜 정보가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좀 알려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쌀을 좀 많이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 지금도 통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자, 오늘 뭐 어떠셨나요? 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런 우리 쌀 문화, 식문화를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그때 비교하면 좀 격세지감이다라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다 보니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런 좀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뜨끈한 밥 한 공기를 먹은 듯한 이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문화 영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